머리만 대면 쉽게 잠에 빠지는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잘 자는 친구들에게 너 기면증이냐는 농담을 흔히 하는데요. 사람들이 신들린 거 아니냐고. 멀쩡하게 걷다가 갑자기 눈이 감기고 다리 힘도 막 풀리고 심지어 운전하다가도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위험천만한 잠과의 사투입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의 시작까지 무려 5년의 세월. 어느 기면증 환자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기면증이란 병을 앓기 전까지는요. 처음에는 퇴근 시간쯤이나 아니면 야근할 때 미친 듯이 잠이 쏟아져서 만성 피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밤새 잘 잤는데도 계속 그러고 멀쩡하게 길 걷다가도 한순간에 갑자기 눈이 막 감기면서 다리도 힘이 풀리고. 뭐야, 저 사람 신들린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신들린 거 아니냐고, 눈꺼풀도 몸도 제 의지랑 상관없이 안 움직이는데 그 순간에도 사람들 목소리는 다 들려요. 심지어 운전하다가도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안 움직이니까 공포 그 자체죠. 이분도 저한테 처음 왔을 때 A4 용지로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연을 겪어오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읽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런 증상이 다시 발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신들린 표현, 다시 나한테 찾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오거나 끊기고요. 눈을 끔뻑끔뻑 하시고 감기시고요. 목이 약간 흐느적거리시고 앉는 자세도 이렇게 좀 처져 있는 상태에서 자세 유지가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요건 이제 기면병 중에 탄력 발작이 제 앞에서 벌어졌구나라고 의심이 가장 많이 됐고요. 전 당황하지 않고 환자분한테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신경학적으로 마비가 발생을 하시기 때문에 마비가 생길 때 근반사 저하가 발생합니다. 근반사가 완전히 소실된 거를 점검을 하고요. 그런 게 좀 잠잠해지면 다시 가서 제가 체크를 해요. 근반사가 다시 살아나는지. 기면증은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간 졸림, 감정적으로 자극받았을 때 눈, 안면, 다리 등의 근육이 풀리는 탄력 발작, 잠이 들거나 깰 때 헛것을 보거나 듣는 인면 환각 증상이 특징인데요. 뇌 속의 수면각성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수년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쳐보려고 했어요. 중증 근무력증이라 그래서 치료받다가 도무지 나아지지를 않아서 심리적인 건가 싶어서 정신과 약도 먹어보고, 근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병인지도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니까 너무 무섭고 무력하고. 그러다가 울산대학교 병원 뇌병원을 알게 됐어요. 지역에서 유일하게 수면센터도 있고 여러 과 의사들이 협진한다고 하니까 어쩌면 내 병명을 알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는데 이은미 교수님 만나서 동아줄을 잡은 거죠. 과소 진단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E형 기면병인 경우들은 본인이 좀 피로한 경우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럭저럭 그 일을 하실 수는 있으셔서 과소 진단되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 그 탄력 발작이 동반되어 있는 기면병 환자들은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꾀병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좀 감정적인 격앙들이 발생하거나 기쁠 때든 뭐 화가 날 때든 좀 낯선 환경이 불편할 때든 긴장되는 상황이든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끼어들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유로 보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임상 증상을 잘 알고 많이 익숙한 의료진한테 진료를 받게 되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검사를 추천을 할 수가 있죠. 기면증은 1박 2일간 수면 검사실에서 야간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낮 동안 졸음을 초래할 만한 다른 수면 장애가 있는지 관찰하고, 연이어 비정상적으로 빠른 수면 시작과 비정상적 렘수면 진입이라는 기면증 특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진단 내리게 되는데요. 기면증이란 단순히 잠이 많은 증상이 아니라 신경학적 감별이 필요한 희귀 질환인 만큼
수면 질환을 포함한 뇌신경 질환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 충분한 수면 조건이 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경과를 봐도 호전이 없고 낮졸음이 일상생활을 무너지게 만들 정도로 힘들어할 때, 그럴 때 의심을 하게 되고요.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보조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면병 중에 이제 탄력별적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게 의료진이라든지 목격을 하지 않으면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진단의 실마리는 환자분이 얘기하는 에피소드의 디테일, 얼만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느냐,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정확하게 목격을 했을 때 하는 신경학적 검진이 맞아떨어지면 요거는 탄력발작이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게다가 제가 전공을 하는 분야가 수면 질환도 있지만 뇌전증을 같이 보거든요. 지인이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이런 증상들이 발현을 할 때 영상 촬영을 해주셔서 그 모습을 의료진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가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의심되는 질병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진행을 해서 진단을 좀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이 병을 앓으면서 병명조차 모르고 증상이 불쑥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어디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울대병원 와서 이은미 교수님 만나고 제 병이 기면증이란 걸 안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린 것 같았는데 약 먹으니까 그냥 정상이에요. 기면증 걸리기 전에 밝고 활동적이던 제 모습을 되찾았어요.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나의 수면 습관이고요. 수면의 질, 시간,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유별나다, 지적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의심을 해주십사라는 거고, 드물게 이제 감정적인 격앙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힘이 빠지는 일들이 뭐 어떤 분은 강하게, 어떤 분은 약하게 오시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면증을 반드시 의심을 해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셨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걸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기면증, 이러한 희귀하고 복잡한 수면 질환일수록 진단의 출발점이 되는 환자의 이야기. 가장 먼저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믿고 함께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곳. 바로 울산대학교병원 뇌병원 수면 클리닉입니다.